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강력한 한파의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 한낮의 기온도 영하 3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일 낮부터 좀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하는군요. 이 며칠 정말 추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강원도 최남단이죠. 영월군까지 확산되면서 이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현황과 좀 방역 대책 등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서원 지역이 신설되었죠. 또 원주역도 이전이 되었고요. 이 원주 지역의 시내버스 일부 노선과 시간표 등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고 또 기자 연결해서요. 주요 지역 소식 듣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죠. 1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약 10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한편 도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강원도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 확대 또는 소상공인 선별 지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월과 춘천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영월군에서 확인된 ASF 감염 멧돼지는 이날까지 발견된 멧돼지 중에서 최남단 지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에 진행했던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부지문화재 표본 조사 결과 주요 부지 내에는 매장문화재가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는 현 도청사 부지 내 신축 및 리모델링 진행 시 사업 추진의 관건을 도청사 부지 내 문화재 매장 여부로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현 도청사 부지 신축 및 리모델링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현 부지 내 도청사 신축과 리모델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강원도에선 최남단이죠. 영월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이 어떤지 또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물방역과의 최원종 가축질병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원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이제 불리우는데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일반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이 됩니다. 원인은 바이러스로 피해가 매우 큰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질병 감염 후 4에서 19일이 잠복기가 될 수 있고요. 증상은 심하면 아무런 증상 없이 폐사, 높은 열, 원기 소실, 사료 섭취 감소, 돼지 피부 충출혈, 코 항문 출혈, 구토, 임신 어미돼지 유산 등이 있고 국내 발생 증상으로는 대부분 어미돼지인 모던에서 폐사와 유산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돼지고기 무역에 문제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예. 이게 사육하는 돼지에 정말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로 이 돼지 사육이 거의 지금 멸절될 정도의 좀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북한 지역도 역시 이제 그 위험 지역인데 그런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이제 이것이 전염되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강원도는 이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그래서 이제 야생 멧돼지가 계속해서 피사체로 발견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전반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그 영월군은 기존 발생 지역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발생은 강원도에서는 화천이 농장 2개에서 발생되었는데 예. 작년 10월 8일 이후는 농장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멧돼지에서는 총 929두가 발생되었고요. 예. 기존 발생 지역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발생되었고 최근에 신규로 이제 영월하고 양양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문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서만 발생되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피사체가 이제 남쪽 이제 영월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예. 그래서 총 처음이고 영월군 그 집중 수색 결과 총 8마리가 그 1km 내에서 예. 발견이 되었습니다. 8마리가요? 예, 총 8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8마리가 발견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맨 처음에 발생되었고 그 집중 수색을 하다 보니까 멧돼지 폐사체가 있었고 검사를 해보니 총 8마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자, 남쪽 지방 영월이 그렇고요. 또 그리고 양양인가요? 예. 이제 저쪽 이제 동쪽으로도 또 최근에 발견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양양 지역도 저희가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양양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 한 마리 외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양양 지역과 또 영월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 좀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뭐 발견된 지점만 이제 포인트 연결하면 강원도 전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인데 예. 현재 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그 발생 지역에는 그 멧돼지가 발생된 지역은 긴급하게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멧돼지 이동 경로에 기피제를 설치하고 그 발생지와 주변을 소독하고 그 주위로 수색을 지금 집중하고 있으며 네. 그 멧돼지 포획 트랩을 설치하여서 멧돼지를 이제 포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돈 농가의 또 방역 조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나요? 예. 양돈 농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 경각심을 강화시켰고 돼지 이동과 분뇨를 반출입을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 방역 시설을 강화하고 그 방역대 10km 내 농가에는 이동 제한과 질병 여부를 검사하였고 현재까지 양돈 농가에서는 검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그 야생 멧돼지에서 피해사체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양돈 농가의 이제 발병이 계속해서 이제 없어져야 또 이제 어떤 이런 그 위험 가능성이 없어져야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간은 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 자료는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자료는. 근데 이제 외국에 발생해서 근절한 나라를 참고해 보면 네. 체코하고 벨기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마지막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양돈장 폐쇄체 검사를 계속했을 때 음성이 지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인기관인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 비발생국으로 공식 인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 등에서 발생이 없었을 때 한 1년 정도는 되어야 안심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예. 그 카운트다운 1년 아직 시작도 못 했군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악이 깊고 멧돼지가 많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입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그렇겠군요. 예. 자, 그런 만큼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을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야생 멧돼지 발생이 양돈 농장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로부터 양돈 농장에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울타리, 방역시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수칙, 농장 출입 시 장화 가라신기, 손 씻기, 소독, 생석회 도포, 농장 주위 경작을 자제하고 그 농장에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고요. 멧돼지 관리로는 폐사체 수색을 강화해야 되겠고 개체수 감소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은 정말 최소한 1년의 지금 우리가 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는 방역 당국만이 아니고 양돈 농가들 또 일반 도민들도 함께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이게 작은 면적이면 근절이 쉽겠으나 이게 굉장히 산악이 심하고 네. 멧돼지가 많아서 혹 산행 시 폐사체가 발견되면 환경부서에 즉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농가에서는 제가 이야기드린 그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돼지에서 폐사나 이상 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신고를 하고, 예. 특히 이제 그 등산 이제 산에 오르시는 분들, 예. 야생 멧돼지가 피사체로 발견되면 저기 있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꼭 신고를 하셔야 이런 예. 또 미연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더욱더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동물방역과의 최원종 가축질병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였죠. 5일 그 원지역이 이전하고 또 서원 지역이 새롭게 개통되었습니다. 시내에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되고요. 또 유동 인구의 큰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도 또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는 시내버스 관련 편의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또 시스템 완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지역이 지난주 이전을 했고 또 서원 지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시내버스도 이에 맞춰서 노선이 좀 변경되고 또 운영되는 곳들이 있죠. 네, 원주시 무실동의 원주역과 지정면의 서원주역이 지난 5일부터 개통돼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여기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지난 5일부터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실동으로 이전한 원주역에는 장양리 차고지를 기점으로 하는 30번과 34-1번, 90번 노선이 원주역을 경유해서 운행하는데요. 관설동을 기점으로 원주역을 경유해서 시내권을 순환하는 18번과 19번 노선도 지난 7일부터 운행되면서 혁신도시와 시내권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원주역 이용에 불편이 줄었습니다. 또 서원주역에는 52번과 57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요. 향후 서원주역 이용 수요에 맞춰서 시내버스 업체와 증차 계획을 논의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공영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시내버스 노선과 시간표 정보는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대중교통과 조재영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코레일에서 2020년 12월 28일 날 열차 시간이 공개가 됨에 따라 저희가 29일 날 긴급하게 운수회사랑 회의를 해서 노선 결정은 1월 4일 인가 신청 들어와서 1월 5일 인가와 동시에 시내버스가 투입되었습니다. 급하게 저희가 준비하느냐고 주민들한테
통보도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아주 긴급하게 아주 저희가 준비하느냐고 시설 이용이라든지 노선 안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역은 30번, 34-1번, 90번, 그다음에 18, 19번이 총 98회가 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주는 52번과 57번, 58번이 총 8.5회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직까지 원주역과 서원주역 교통 관련 시설이 원주시로 이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치 준비 중이고요. 임시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노선 정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표시를 해 놓을 예정이고요. 네. 정말 급한 대로 이 노선이 이제 그 변경되었군요. 자, 그런 만큼 그 승강장이나 안내판 등의 설치가 좀 미비하다라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도 보완할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역사 개통 날짜와 시간표가 지난달 28일 공개되면서 우선 운수업체와 급한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했다고 했는데요. 또 코레일과 역사 외부의 관리 담당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관련 시설물 설치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원주역에는 시내버스 안내판만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역에서 내린 이용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타는 방향이 안내돼 있지 않아 시내버스 타는 방향에 대한 알림판은 원주시에서 임의로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빠른 시일 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와 안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나 배차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역 이용객에게 듣겠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왔어요, 일로. 처음 내려와가지고 저쪽 역만 생각하고 왔더니 글쎄 여기 덜컥 내려오는데 버스가 뭐 얼마 만에 들어오는지 시내로 들어가는 게 알 수가 있어야지, 글쎄. 안내판도 없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걸 안 타고 시외 버스 타고 오는 건데 뭐 선전에 그런 게 없고 뭐 그래서 그건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 몰라요, 시간에. 뭐 가끔 가다 들어온다는데 버스가. 그거 잘 모르면 택시 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 다 5,000원 이상 나오죠. 뭐 타면은 조금만 타면 5,000원 나오는데 뭐 택시.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적었죠, 저 안에 연무실에서. 지금 현재 30번, 90번이고 시내버스가 몇 번이 원주역을 통과한다.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현재 아주 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철도 시설들을 다 이제 정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자신들이 이제 그 승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내려서 또 대중교통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도 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또 불편함을 덜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뭐 한두 달 또 두세 달 전에 원주시와 또 운수회사들과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준비를 했으면은 이런 불편함은 이미 없어졌을 터인데 이제 와서 알아서 이제 또 정비하십시오, 보완하십시오라는 입장이라고 좀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무튼 뭐 조속하게 좀 이런 불편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내버스 운행이 코로나19로 그동안에 감축돼 왔었는데 지난 7일부터죠. 이제 순차적으로 또 운행이 들어갔다고요. 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면서 원주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그동안 감축 운행되어 왔는데요. 원주 시내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넉 달간의 감축 운행을 끝내고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원주 도심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버스 노선이 3개 추가되고 11대가 추가 투입돼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이용 감소로 배차 간격은 50분이며 학생 승객이 늘어나는 오는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또 원주역과 서원주역의 시내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시내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원주시는 이 밖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시내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을 35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정말 또 여기에도 코로나19의 영향 상당한데 모든 것이 빨리 좀 정상화 되길 바란다. 이런 또 작은 소망 조속하게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디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소식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주시가 축산악취 저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이 국비 등을 지원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축산악취 저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11억 4,500만 원을 포함해 총 16억 3,6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전국 75개 시군구가 신청해 23개 시군이 선정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와 함께 고성군이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이에요. 네. 그럼 이제 선정된 뒤에 어떤 절차 또 어떤 사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의 효율적인 악취 관리의 한계를 느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농장 지원에서 시군이나 마을 축산단지 등 지역 단위로 지원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으로 악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낸 뒤 지역이나 농장 환경에 맞춰 악취 저감 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을 계기로 악취로 인한 농가와 인근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깨끗한 축산 농장 만들기 지역품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축산 농가의 좀 사육 환경 좀 더 좀 개선이 되기를 좀 바라는 바이고요. 축산 관련 또 소식이 더 있군요. 강원 한우가 2020년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한우가 2020년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강원도 통합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4년 연속 상위 브랜드로 평가된 강원 한우는 이번에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또 우수상에는 홍천 늘푸름 한우, 장려상에는 대관령 한우, 횡성 축협 한우가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았는데요. 한우 부분 10개 중에 4개를 강원도 브랜드가 수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제 백두대간 한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돼지 네. 부문인데 네. 이 백두대간 한돈이 또 돼지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군요. 네, 맞습니다. 백두대간 한도는 돼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로써 이번 경진대회에서 도내 축산물 브랜드가 챙긴 인센티브는 3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도내 7개 축산물 브랜드가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인증한 우수 축산물로 인정되기도 했는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명품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해 소비자의 신뢰를 더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횡성군 소식 좀 살펴보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횡성 관광 상품권을 도입했었는데 이 상품권의 사용처가 이제 올해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횡성 관광 상품권 사용처를 올해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횡성군은 지난해 8월 루지 체험장과 횡성 호수길, 풍수원 유물전시관 등 주요 유료 관광지에 입장권 한 장당 최대 3,000원의 횡성 관광 상품권을 지급해 요금 할인 효과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1억 9,7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진됐고요. 더욱이 상품권 액면가보다 평균 3배 이상을 소비하면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합니다. 네, 이 상품권만 쓰고 간 것이 아니고 상품권 플러스 더 많은 또 소비가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그 통계 지표가 나왔군요. 또 그만큼 좀 그 관광지가 기존의 읍면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대도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관광 상품권 사용을 횡성군 전 지역에서 쓸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횡성군은 향후 주요 관광지 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과 소소마켓 등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장터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합니다. 횡성군은 관광 상품권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다양한 소비 정책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이 당구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아동학대 피해 지원을 위해서 후원금을 냈다고 하네요. 이게 좀 주의를 훈훈하게 또 하고 있는 소식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양구초등학교 3학년 난초반 어린이들이 최근 초록우선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에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90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후원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난초반 19명은 2020년 강원교육장학회에서 받은 장학금을 어린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난초반 아이들은 남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베풀 수 있어 행복하다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기부천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정말 이쁘군요. 장학금을 받았고 이 장학금을 또 본인들이 수령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했다. 이런 좀 운동, 이런 것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좀 확산되면서 우리 어른들도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이 강원도에서도 지급이 되죠. 지원 대상은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해당되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200에서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좀 해당되시는 분들 꼼꼼하게 준비하실 것들 좀 챙기셔서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재난지원금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또 소식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